네, 이번 시간은 공법 체계도 8번째 주제인 행위제한의 특례, 국토기획법의 8번째 주제인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위제한의 특례라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에서 배웠던 행위제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있다는 규정인데,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서 도시계획서를 설치할 때는 이런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도시계획설, 자, 우리 도시계획설로 인정된 건물이 학교나 행정관청의 청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는 도시계획설로 인정받은 건물을 지을 때 학교라든가 공공청사 같은 거 지을 때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 제한이라든가 건물의 층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 문장의 핵심은 적용을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계획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용도 구역이 들어가면 도시계획설도 적용하기 때문에 용도 구역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구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도 구역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을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규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리모델링 건축물 특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는 건물의 층이라든가 높이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건축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를 완화한다. 자, 이 문장은 강화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완화 규정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지역이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중요한 조항이고요. 자,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지정이 안 돼 있는 우리 도시지역이든지 관리지역이든지 농림이든지 자연경이든지 용도지역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런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자, 반면에 이 노란색, 자, 이게 미세분된 지역이죠. 앞에서 봤던 거는 미지정이고 요거는 미세분입니다. 미지정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기본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고, 자, 미세분은 도시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을 때, 관리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세분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서 자, 세분이 안 된 지역들, 자, 도시지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 땅인데 도시지역 안에서 세분이 안 돼 있는 땅은 보존녹지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도시지역 안에 가장 세분 명칭 중 가장 규제가 센 지역들 보존녹지로 적용하고, 관리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쪽 행위제한을 대신 적용해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건 시험 문제에서 도시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지역에서도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미지정된 지역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시지역, 여기는 관리지역, 이쪽은 농림지역, 자연환경인데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미지정된 지역들,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쪽을 적용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녹지지역으로, 또 관리지역에서 세분이 안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센 데가 보존관리이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에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4번이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의 대지가 원래 용도 지역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거 지역끼리 걸리는 경우도 있고 녹지 지역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친다는 것은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준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 두 군데 용도지역에 여기 경계선을 가지고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복이 아니에요. 걸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처리할 건지, 특히 이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건축 제한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규모가 330 이하이면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거고 건축 제한은 가장 큰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그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이 330 이하이면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이렇게 상업지역에 걸쳤을 때는 요 330을 660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건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여기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인지 확인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황이 아까처럼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쳤는데 여기는 700부분에 걸쳐 있고 준주거지역은 일종 일반은 3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치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이라는 기준보다 이하죠. 이게 300이니까. 가장 작은 부분이 330보다 이하일 때는 가중평균의 건폐율과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중평균 건폐율을 구하려면 준주거지역의 원래 건폐율이 70% 이하라고 해석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우리 옛날에 이제 외웠던 숫자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55, 66, 57, 그 숫자를 적용해서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이 뭐냐 하면 요 70%, 60%가 여기 들어가는데 가중평균 건폐율은 가로 열고 요 1000분의 700이 전체 면적에서 준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700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중치예요. 그래서 1000분의 700 가중치를 0.7로 해서 7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준주거지역은 1000제곱미터 중에 7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반면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0제곱미터 중에 300이 들어가 있죠. 1000 중에서 300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중치로 주고 곱하기 60%, 여기 원래 60%, 이걸 중간에 더하기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가중평균 건폐율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0분의 70 가중치 곱하기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1000분의 300이라는 가중치 곱하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을 해서 가로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7%가 나옵니다. 그럼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보시면 가중평균 용적률도 가중치는 똑같이 들어가고 준주거지역의 원래 용적률 500% 이하, 우리 옛날에 외웠던 숫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해서 500과 200%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가중치는 똑같습니다. 410%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67%,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은 410%입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건물을 한번 저어보면 건축 제한은 이렇게 두 군데 걸쳤을 때 330 이하면 가장 큰 쪽으로 준주거지역 쪽으로 건물의 종류를 따지는 건축 제한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 바랍니다. 건축 제한은 전체 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건물의 종류 같은 걸 따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좀 전에 가중평균 건폐율 67%, 가중평균 용적률 410%를 구해서 이제 건물을 접어보는 겁니다. 자, 전체 대지가 10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에 67%로 가중평균 건폐율을 적용하면 670이라는 건축면적이 나오죠. 670. 건축면적이 670이니까 1층도 670 있고 2층도 670을 줘서 6개 층을 올리시면 이게 4020이 나옵니다. 4020 계산해 보십시오. 670 곱하기 6개 층 이렇게 올라가시면 4020. 거기다가 80을 더 더하시면 4100인데 이 41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410%니까 1000제곱미터에 410%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 4100이 나오는 거죠. 이 4100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670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6개 층 올라가고 80이 남으니까 맨 위에 층에다가 이만큼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자,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해서 건물을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렸을 때, 자,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자, 아까 좀 전에 봤던 상황은 녹지 주거지역, 주거지역끼리 걸린 건데, 이번에는 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케이스일 때는, 이때는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으로 적용한다. 모두 다 각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자, 지금 하나의 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라는 녹지에 걸쳤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이렇게 걸렸을 때는 무조건 각각의 건폐율과 각각의 용적률과 각각의 건축 제한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50%, 그 다음에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하고 자연녹지는 20%, 100%를 적용해서 각각의 지역에서는 각각으로 건물 짓고 건축 제한도 각각이 되는 거예요. 자, 건물을 지어보면 자, 이 부분이 자연녹지 400이고 이 오른쪽 부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 600이니까 건물을 이렇게 걸쳐서 졌을 때 이 빨간색 부분은 자연녹지대로 설계한 거고 이 파란색 부분은 이 3종 일반의 건폐율 용적률로 설계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으로. 아까처럼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녹지가 껴있을 때는. 그래서 보시면 이 자연녹지가 400이니까 400의 건폐율 20% 적용하면 8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건축 제한이. 80제곱미터로 5칸을 이렇게 올리면 58, 40해서 400제곱미터까지. 자, 왜냐면 용적률이 100%니까 자기 대지에 100% 적용하면 이 400이라는 만큼만 줘야 되기 때문에 80제곱미터로 5칸 올라가시면 400이 다 지어지는 거죠. 자, 반면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전체가 600입니다. 600제곱미터에 건폐율 50% 적용하면 3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으로 올리고 300제곱미터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올라가면 자, 368, 1800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왜냐면 용적률이 300%이기 때문에 600제곱미터에 300%를 적용하면 1800제곱미터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300제곱미터씩 해서 6칸을 올라가면 6개층 올라가시면 1800이 다 지어지는 거죠. 각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도 분홍색에 들어가는 건물의 종류, 파란색 들어가는 건물의 종류는 각각으로 적용해서 보시는 거죠. 녹지지역과 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걸쳤을 때 이런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 고도지구 같은 데 걸리면 건축물 대지 전부가 고도지구 쪽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의 일부라도 걸리면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쪽 규정을 받는 거고 이번에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자, 영향을 받는 대상이 건물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건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네모가 건축물인데 밑에 부분은 대지고요. 근데 건물을 졌는데 요 파란색 부분이 고도지구. 요만큼이 고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이게 파란색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이 고도지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 부분 경계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이 방화지구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는 아까 제가 건축물 중에 일부라도 여기가 고도지구에 걸려 있으면 건물 대지 전체가 대지와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고 또 건물 전체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방화지구 여기가 방화지구 이 부분이 여기 빨간색 경계선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을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대지 전체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좀이라도 걸려 있을 때는 건물 전부 그 전부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려 있을 때는 건물 대지 전부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가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그 전부인 건물 전부에 대해서만 반면에 우리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물 대지 전부가 다 영향을 받아서 건물 전체, 대지 전체가 다 고도지구가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이 도시계획설 같은 거로 인정되는 건물은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용도 지역지구에서.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건물의 높이나 층수를 완화하고 미지정, 미세분된 지역들을 처리하시고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 지역 걸쳐 있는 경우 요 노란색 제목을 잘 보셨다가 한번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행위제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일 때는 도시관리, 농림자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1번 틀렸고 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자, 보존 녹지 쪽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거 처리할 때. 자, 관리 지역이 세부 용도로 정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존 관리 지역 쪽 규정을 적용한다. 요게 맞네요.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일 때는 가장 큰 용도 지역 행위 제한 적용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모두 각각으로 적용한다.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각각입니다. 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를 완화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나오시면 당황하시는데 당하지 마시고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00제곱미터 전체 대지가 있고, 자, 800은 2종 일반, 200은 1종 일반에 걸쳤으니까 이게 주거 지역에 걸쳐 있고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라는 게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800은 2종 일반, 200은 1종 일반인데 이 200이라는 면적이 330보다 이하입니다. 그럼 이 대지를 활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연면적은, 자, 그럼 우리가 가중평균 용적률, 가중평균 건폐율이죠. 그래서 가중평균 용적률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연면적 구하는 거니까.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하고 1종 일반에서 주어진 이 숫자를 적용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연습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숫자를 했는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자, 2종 일반을 150%로 자, 용적률을 적용하고 1종 일반은 100%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가중평균을 한번 내봐야 되겠죠. 자, 해설 한번 보시면요. 800 2종 일반, 200은 1종 일반. 가중치가 1000분의 800, 1000분의 200 들어가겠죠. 1000분의 800, 1000분의 200이고 2종 일반에 자, 원래 용적률 같은 경우는 150%인데 이거를 1000분의 800으로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0분의 200 가중치 주시고 1종 일반의 용적률 그 자료에 따라서 100%를 적용하면 140%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1000제곱미터를 이 140% 용적률,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하시면 1400제곱미터가 최대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3번 문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40%는 일종 전용, 60%는 자연 녹지 같은 녹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의 40%인 400제곱미터는 일종 전용 주거에 걸쳐 있고 1000제곱미터의 60%는 자연 녹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600이 걸려 있겠죠. 그래서 400하고 600에 걸려 있는데 녹지가 하나 껴있을 때는 무조건 각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 80% 각각으로 적용하고 자연 녹지는 용적률 50%를 적용해서 각각으로 건물을 줘가지고 그 두 부분을 합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80% 적용되는 이 부분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400제곱미터가 이제 그 걸쳐 있는 부분의 면적이니까 400제곱미터를 80% 적용해서 4832, 320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600제곱미터 면적을 용적률 50% 적용해서 건물을 지으면 300이 나오기 때문에 두 합쳐가지고 620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이 공법 체계도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구입을 원하시면 문자로 알려주시고, 구입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파일 형태로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구입 의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